안녕하십니까. 조용한 관심종자입니다. 아시안 혐오 범죄가 조금 조용해지는가 싶었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시민이 아닌 아시안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초기 신고 내용이 어떤 남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지나가는 아시안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차이나타운에서 아시안들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신고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종 범죄에 관련된 사건이지만 제 채널은 저희들의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인종 범죄에 대한 토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현장에 출동했던 샌프란시스코 경찰의 대응 방식을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2분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상대하면서 상당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이나 심지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보셔도 충분히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실수들이지만 왜 그런 실수들을 했는지는 제가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의 대응 매뉴얼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래도 저희는 어느 도시 경찰국인지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용의자를 대할 때는 경찰의 안전을 우선시하는데, 그것만 생각해도 해당 경찰의 대응 방식이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짧은 영상인데도 위험한 순간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I don't have nothing. 용의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말투를 보시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말투를 보시면 정신적인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신발도 안 신고 있고 입은 옷들이 깨끗하지 않은 걸 보면 집이 없이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댓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의자를 무릎을 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만약에 몸 수색을 하기 위해서라면 대응 매뉴얼 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체포의 과정이라면 무릎을 꿇게 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몸 수색을 하려고 했던 건지 체포를 하려고 했던 건지는 해당 경찰관만 알겠죠. 참고로 무릎을 꿇린 상태로 몸 수색을 하는 매뉴얼도 있긴 하지만 그 매뉴얼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영상으로만 볼 때는 몸 수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해당 경찰관이 용의자에게 접근하면서 무기가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무기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곧바로 몸 수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몸 수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대응 방식은 약간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응 매뉴얼상으로는 용의자를 벽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혹시라도 공격을 받는 상황에 경찰관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상에 나오는 용의자는 그냥 길 한가운데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났을 시에 경찰관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왜 혼자서 용의자에게 접근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을 기다리기가 힘든 상황이었나요? 게다가 해당 경찰관이 비살상 무기, 빨간색 샷건 모양 보이시죠? 저런 비살상 무기까지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용의자는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겠습니다. 용의자랑 경찰이랑 덩치 차이 보이시죠? 경찰이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해도 체급 차이는 절대 무시 못합니다. 해당 경찰은 당연히 지원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너무 안일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I don't have no weapons. No weapons. I don't have no weapons. 글러브를 왜 지금 끼는 건가요?
글러브를 꼭 껴야 한다면 조금 멀리서 끼고 접근을 했어야 합니다. 저렇게 용의자 바로 등 뒤에서 글러브를 끼면 용의자에게 경찰의 현재 위치를 대놓고 알려주는 꼴이 됩니다. 애초에 글러브를 끼고 접근을 하거나 글러브를 끼지 않은 상태로라도 곧바로 몸수색이든 체포든 무엇이든 간에 진행을 했어야 합니다. 용의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의자가 경찰을 향해 몸을 돌리는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위험한 신호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물론 아예 처음부터 혼자서 접근을 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만약에 혼자서 접근을 했는데 용의자가 등을 돌리지 않는다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바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거리를 두면서 뒤로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기다리고 지원이 도착하면 함께 접근을 했을 것입니다. 앞에 많은 위험 신호가 있었죠. 위험 신호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신호들이 해당 경찰관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한 건지 방심을 한 건지 결국에는 용의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에 위험한 계획을 가진 용의자들은 저런 상황에서 경찰이 총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영상에 나온 용의자는 경찰관의 얼굴과 머리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용의자는 지원이 도착하는 소리를 들었는지 공격을 멈추고 거의 항복 상태로 바닥에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경찰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꿈치로 가격을 하면 과잉 진압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공격을 당할 때는 경찰이 맞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I'm okay. I'm okay. I'm okay. I'm okay.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아시안 혐오 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경찰국의 대응 매뉴얼은 제가 있는 곳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경찰관의 대응 방법이 무조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상으로만 볼 때는 위험한 순간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의 신호들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에 관한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